부자 예뻐지세요. 간단한 15분의 수술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 뿌리가 많이 드러난 것 때문에 너무 시려요, 아파요, 크게 웃어도 잇몸이 전부 다 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잇몸을 수술해서 예뻐질 수 있다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소위 잇몸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잇몸 성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잇몸 성형이라는 거는 성형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형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성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의 양이 많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말할 때나 웃을 때 잇몸이 좀 더 많이 보이시는 분들, 또는 특정 어느 부분에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 또는 치아가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잇몸 성형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잇몸 부자 예뻐지세요. 간단한 15분의 수술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실질적으로 그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맞나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어떤 치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잇몸이 많이 보이니까 치주과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알아보시고는 다른 과를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원인이 교정치료나 구강 아간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면 그쪽의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그쪽의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면 잇몸을 잘라내는 방식의 치료를 치주과에서 받으시거나, 또는 입술 재배치술이라는 수술이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술 안쪽의 점막과 우리 윗니의 잇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된 부분의 점막에 조작을 가해서 아무리 크게 웃어도 잇몸이 전부 다 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좀 해드릴 수가 있죠. 덴탈피디아. 네. 다음 질문으로 잇몸 미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잇몸 미백이라는 게 있나요? 잇몸 미백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잇몸의 색깔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잇몸의 정상적인 색깔은 보통은 밝은 분홍색입니다. 근데 이제 색이 변했다라고 할 때 이게 병적으로 변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만약에 잇몸 염증 때문에 밝은 분홍빛깔 잇몸이었던 게 어둡게 조금 변했다면 그건 잇몸 치료를 통해서 색깔을 되돌려 놔야 되는 거고요. 잇몸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저절로 색을 돌려놓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뭔가 착색의 느낌으로 잇몸색이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백술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미백이라고 하는 게 피부과 가서 하는 그런 미백은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치과에서 하는 잇몸 미백도 그렇게 자주 가서 해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피부과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박피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치료 방식이 실제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어둑어둑한 부분은 결국은 잇몸 조직 밑에 멜라닌 색소가 너무 과활성돼서 그런 거거든요. 멜라닌은 기본적으로 우리 까만 머리를 만드는 이런 색소이기 때문에 잇몸에서도 똑같이 어두운 색조를 나타내는데, 그 멜라닌 색소의 뿌리까지 다 긁어내고 갉아내게 되면은 새살이 돋으면서 다시 밝은 잇몸으로 돌아오는 방식의 치료예요. 근데 피부과 치료처럼 여러 번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환자분들마다 다른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내지 두 번의 시술로 대부분 밝은 색조로 돌아옵니다. 근데 멜라닌 색소는 사실은 그 발현되는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다시 재발하는 분들도 있고, 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어두워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성형 이러면 보험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잇몸 성형도 혹시 보험에서 좀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은 보험에 적용이 되시려면 병적 상태인 게 진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갖고 있는 증상이 병적인 증상이라면, 뿌리가 많이 드러난 것 때문에 너무 시려요, 아파요, 이렇다면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증상 자체가 특별히 없고 단지 좀 보기 좋아지고 싶어요 라는 이유로 내원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잇몸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모든 치과 치료는 무슨 과목을 전공했던, 전공하지 않았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경험과 어떤 자신감, 그 선생님이 또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1차 의료기관에 있던 저처럼 2, 3차 의료기관의 치주과 선생님이든 간에 가서 받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모든 선생님들이 잇몸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잇몸 수술의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라지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아마 의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행착오,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헛걸음을 덜 하시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원장님이 뭐 치주과를 전공하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내원하신다든지 그러면 조금 헛걸음하실 확률을 줄일 수 있겠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치주를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본인이 잇몸 수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다면 해드릴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병원으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잇몸 박사로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과 정보에 관한 모든 것, 치키와 함께 덴탈피디아에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